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라고 해야 되는지 이번 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자산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거시지표 등을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 미국 자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금 안정이 됐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이 뭐 소폭 하락 정도니까 나스닥만 하더라도 1%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지난 주초 대비. 그 다음에 뭐 테슬라가 주가 많이 내렸죠. 그게 영향이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석유는 뭐 WTI죠, 미국이니까 82불에서 78불 하락해서 한 5% 정도 하락했는데 아마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3.5%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죠. 지난 일주일 동안은 거의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금값이 이제 2,000불 넘다가 온스당 1,900불 아래로 내려온 것이 즉 2,000불 아래네요. 1,994불로 마감됐으니까 그동안 금값이 오른 거는 실리콘밸리 사태로 불안하다 이거죠. 주식시장도 불안하고 그 다음에 채권시장도 불안하고 은행 예금도 불안하니까 금시장으로 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금값도 하락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지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래도 좁은 박스권에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튼 이유가 소비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주간 고용이라든지 조금 약화되었다 할까요? 소비도 둔화되었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소폭 증가했고 그 다음 주간 고용 증가율도 둔화됐죠. 여러 가지로 고용 관련 지표들이 좀 과열해서 좀 안정되는 쪽으로 그 방향을 트니까 이제 주가가 조정받은 이유도 있겠죠. 그보다 또 하나는 제조 PMI 지수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4월 PMI를 49 정도로 봤는데 지금 예상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50 이하면 그 제조업 경기가 이제 둔화되는 거죠. 침체라고 봐야 되겠죠. 전달 대비인데 그러니까 50 이상이니까 이제 확장이죠. 3월보다는 제조업 경기는 확장될 거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50 이상이니까 53.7 기록했어요. 상당히 나쁜 거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유럽도 이게 예상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IMF 등에서 유럽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 오히려 상향 조정까지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좀 좋으면 또 미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있으니까 4월 미국 소비는 3월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월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은행 연쇄 도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주가도 그 무렵에 좀 빠졌죠. 그래서 소비가 둔화됐다라는 또 추정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4월에는 소비도 조금 나아질 거는 같아요. 그러나 2분기 이제 성장률은 1분기처럼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나빠질 거로 제가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증시 영향 요소는 1분기 GDP 성장률이 중요한 또 변수죠. 현재 상장기업 매출액과 영업실적은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마 4월 말까지 계속 발표되겠죠. 지금 한 100여 개 기업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70% 이상이 또 서프라이즈예요. 워낙 경제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죠. 1분기 성장률도 지금 JP모간 같은 경우는 3%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GDP 나오라 하는 GDP 산출 기간도 있는데, 그거는 뭐 2.0% 초반을 보고 있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2%대 중반 정도는 오지 않을까, 2.7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이제 3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죠. 지난해 3분기죠. 그때 대부분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3%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난해 4분기에도 2.8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 올해 2023년 1분기에도 2.7 정도는 오지 않을까 포유환율연구소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전부터 포유환율연구소는 다른 국내 경제 전문가 내지는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때도 그때 다들 마이너스에서 상향 조정한 것이 약 한 달 반 전에 0.1%였죠. 3월 초. 근데 지금에 와서는 2%대 후반, 또 2%대 초반, 3%대 초반까지 얘기하니까 상당히 이제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죠. 원래 1분기도. 결국은 이제 지난 1개월 동안, 즉 3월 그 중순 이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죠. 주가가 올라온 것도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업 실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죠. 기업 실적도 상장기업 아직까지 100개 정도밖에 발표는 안 했는데 S&P 500대 기업 중에 400개가 아직 남았습니다. 4월 말까지 이제 한 400여 개가 발표를 할 텐데, 지금까지 발표된 1분기 실적은 1분기 성장률과 함께 상당히 서프라이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금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안정을 됐는데, 10년물 경우에는 3.5% 안팎.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월에도 금리를 0.25%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2년물은 조금 오를 수도 있겠죠. 금리 양극화인데 일단 또 금리가 장기 금리는 내리고 단기 금리가 오르면 또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올 텐데, 물론 이제 2분기에는 성장률이 좀 둔화되리라고 봐요. 그렇지만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마이너스로 추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의 지금 분석이에요. 다만 이제 회사채 금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죠. 예금도 국채시장으로 돈이 이동하니까 줄었을 거고, 물론은 이제 빅5, 그러니까 JP모간이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시티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큰 은행들은 예금이 증가했을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은행들은 예금도 줄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면 대출을 늘리기 힘들죠. 오히려 대출금을 회수를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채 금리가 이제 특히 정커 본드급에 속하는 기업들의 금리가 조금 높아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소형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반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도 양극화된 이유가 회사채 시장이 양극화되니까 정시도 양극화된 것 같고요. 어떤 거시경제 지표가 중요한데 3월 소비는 둔화됐지만 4월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조 PMI가 전문가 예상과 달리 좋아지고 있으니까 또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정시의 호재지요. 거기다 유럽도 개선되고 있으니까 유럽 정시 좋으면 또 미국 정시에도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그래서 4월 말까지 정시가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4월 소비가
포효되는 5월 초까지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5월 이후 소비라든지 이런 거는 좀 둔화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크게 둔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5월 증시가 조금 뭐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 폭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6월에는 아직까지 제가 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6월까지를 아직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4월 소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또 제조 PMI도 4월이 뭐 나쁘지 않으니까. 그다음 유럽도 한번 뭐 개선되기 시작하면 또 한 뭐 2, 3개월 개선되거든요. 심지어는 1분기, 2분기까지도 한 그 개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경제도 우려할 만큼 침체로까지는 2분기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 포유환율연구소는 1%대 중반 이후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적지 않은 경제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정시도 좀 얘기를 해보면 2차 전지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 같아요. 결국은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에코프로 얘기를 했는데, 그 2차 전지 판매 개수, 그러니까 전지 판매 개수는 17%로 증가했는데 그 매출액이나 그 다음에 영업 실적은 그렇게 안 나오고, 또 납품 단가도 3% 정도 떨어지더라. 이거는 에코프로만의 문제겠느냐? 다른 2차 전지 업계도 비슷할 거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서, 인플레 감축법이죠. 보조금을 뭐 받을 수는 있겠죠. 그것 때문에 영업 실적이 좀 개선되는 거는 있어도 그 납품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뭐 개선되기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현재 대부분 기업들이 2차 전지 업계들이 리튬을 중국에서 사가 온단 말이죠. 근데 한 3 내지 6개월 전에 비싼 가격으로 사가 와가지고 리튬 가격이 내리는 것도 뭐 상당히 악재로 가면 악재죠. 그래서 이제 개미 투자자들과 증권회사들이 이제 2차 전지 시장을 두고 뭐 시각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고점 대비 막 50%서 떨어진 데도 있어요. 에코프로만 하더라도 고가가 뭐 한 8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뭐 6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상당히 뭐 한 30% 이상 불과 한 일주일 동안에 빠졌죠. 다른 2차 전지도 거품이 발생한 주식이 많이 있으니까 상당히 그런 주식들은 좀 조정을 폭이 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포유환율연구소 생각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수는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한 우리 한국 증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포유환율연구소가 최근에 투자 의견을 제시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